행복아님, 탄피 바지가 또 다 찢었습니다. 탄피 바지 좀 교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탄피 바지 이거 기능 고장 나면 교체도 안 되는데 좀 괜찮은 탄피 바지 없습니까? 그래서 나왔습니다. 8월 3일 급속 조치 가능 탄피 바지. 사격 중 기능 고장 시에도 즉각 개봉하여 조치 가능. 강화 플라스틱을 사용한 강력한 내구성. 혹시나 부셔지거나 분실하셨다고요? 파츠별 개별 구매 가능. KTC 훈련 시 대용량 탄피도, 사격 중 탄알집 교환이 가능한 탄피 바지도, 격발수를 확인할 수 있는 클리어한 탄피 바지도 이미 수많은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다면 100% 환불, 교환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군인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만든 8월 3일 탄피 바지 꼭 한번 사용해 주십시오. 자매품 수동형 사탕기도 이용해보세요. 부사관으로서 16년 근무하는 동안 행정보호관 임무를 단 한 번도 수행을 하지 않았거든요. 뭐 운이 좋았는지 그만큼 뭐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는지 아무튼 저는 신의 아들처럼 행보관을 수행하지 않았지만 제가 모시면서 또 주변에서 지켜봤던 선후배 행보관 그 전우들을 돌이켜봤을 때 그 무엇보다도 인력관리? 그 부분이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작업이라든가 교육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소대장, 부소대장이 어느 정도 좀 분업하고 할 수 있는데 병력 관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행보관들이 느끼는 업무 부담이 워낙 크다 보니까 요즘에는 저 스스로도 주변 지인들한테 K 군대가 아니라 이게 성인 유치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모든 부모님들은 아니지만 일부 용사들의 부모님들께서 지나친 어떤 그런 콜이라든가 전화를 통해서 본인 아들에 대한 그런 신변에 대한 것이나 여러 가지들을 요구하거나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들이 좀 스트레스가 좀 더 많다라고 생각하고 또 알면서도 속아주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좀 정신적으로 좀 이제 용사들이 현역 복무 부적합을 받기 위해서나 제가 그린 캠프에서도 한 6개월 정도 파견 근무를 했었는데 정말 그 안에서 한 6개월 근무를 하다 보면 이게 이 친구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있고 이 친구가 정말 메소드 연기를 하고 있는 게 티가 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일련의 어떤 인원에 대한 케어나 행정적인 업무나 문서 처리나 전반적인 부분들을 중대 행정부관들이 하고 있다 보니 시대가 점점 더 개인주의나 이기주의가 좀 더 강해지고 그런 의사표출들이 여과 없이 드러남에 따라서 정말 소위 옛날 뭐 까라면까 군대의 행보관님들은 뭐 그냥 전설이거나 뭐 영웅 캐릭터 같거나 이런 이미지였다면 지금의 행정보관 임무를 수행하시는 선후배 분들은 정말 어떤 뭐 욕바지가 될 수도 있고 총알바지가 될 수도 있고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뭐 그런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본인의 감정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그런 취약점이 더 크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업무가 힘든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힘들다. 업무 때문에도 힘들 수 있겠지만 업무는 분업을 하면 되는데 결국은 행정부관이 해야 되는 일이나 행정부관에 대한 권한보다는 아시겠지만 책임이 점점 더 부각이 되고 있다 보니까 권한 안 주고 책임만 부여야 된다 이거잖아요. 네. 너무 심해요 근데 군대는 그죠? 네. 권한은 지들이 다 가져가 놓고 문제 생기면 책임만 지라고 하니까 네, 뭐 물자, 인원, 장비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무언가 잘못됐을 때 결국 최종 책임은 마치 행보관이 져야 되는 것처럼 되다 보니까 뭐 병력 쫓아서 수도병원 뭐 이제 군 병원에 정신과 진료 가느라 또 그 갔다 오면 또 결국은 업무가 과중된다고 느껴지는 것도 이렇게 한번 외진 갔다 오면 남아있는 행정적인 업무 처리는 또 내가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야근이 반복되고 그런 이러한 사이클 때문에 행정복관이 점점 더 깊이 보직이 되고 점점 더 그 보직에 있는 부사관들이 뭐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지쳐가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선사님 같은 경우는 진급 교류를 피해 갔잖아요. 네. 그래서 진급 교류 전에 진급을 하신 케이스. 네. 그 진급 교류하는 후배들은 네. 진짜로 전역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어때요? 저는 뭐 진급 교류하는 후배들의 전역 고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들어보진 못했는데 사실 이제 혼자이면은 그렇게 물론 고민이 되겠지만 이제 경기 수도권에서 쭉 근무를 했던 인원들한테는 내가 진급했다는 이유로도 강원도에 간다는 게 혼자이더라도 생활권이라든가 뭐 여가라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는 그 자체가 또 이제 기피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기타 직업들도 그런 경우는 있지만 군대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의 희생도 요구가 되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기혼 간부들이 조금 더 전역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맞벌이 하고 있지는 않은데 큐팅 상황에서도 많이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맞벌이를 하게 됐을 때 아내의 직업
군인에 대한 권리나 그런 것들도 보장이 돼야 되고 존중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군인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남편의 직업이라든가 인사이동에 따라서 아내의 그런 것들을 보장해주기가 어렵고 결국은 장교분들처럼 떨어져서 생활을 해야 되나 그런 것들에 익숙치 않고 상호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던 부사관의 메리트가 점점 없어지는 한 곳에 정착해서 오랫동안 가족들과 그 지역에서 마치 이제 토박이 제2의 토박이가 된 것처럼 강원도 지역이든 어떤 수도권 지역이든 내가 그곳에서 오랫동안 가족과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그 메리트나 장점이 없어지고 전세자금 대출도 뭐 너무 이제 이미 다 제가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잘 달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복지나 여건은 점점 더 이제 희미해지고 하지만 이제 나에게 요구하는 어떤 책임이나 임무나 군인으로서의 어떤 사명감 이런 것들은 더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무게 저울이라고 쳤을 때 내 삶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과 나에게 주어진 어떤 임무와 이것의 무게가 좀 너무 한쪽으로 이제 기울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오상사님한테 네. 진급교류 하라고 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급교류를 하려고 했으면 저는 아마 그러면 더 빠르게 전역을 결심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16년 군생활을 해오면서 제가 7, 8년을 강원도 화천에서 근무하면서 그때 이미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본 경험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수도군단 예하의 수도포병여단에서 근무를 하고 원래는 전방에 계셨어요? 네 전방에서 한 8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이미 가족과 떨어져 지내본 경험이 있었고 중사 때까지? 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측방교류를 통해서 이제 이쪽 권역으로 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좀 근무를 하고 싶어서 계속 이제 기준 요건에 부합되는 인사교류를 해서 온 거였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진급해서 다시 인사교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내 중요한 가치가 가족이라 가족과의 삶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건데 다시 가라 그러면 그럼 난 더 이상 이제 근무할 그럼 상사 지대 전역하셨겠네요. 네 아마 상사 진급과 상관없이 전역하지 않았을까. 현역 군인들 사이에서 쿠팡이 치만 해도 육군 상사보다 돈 많이 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이제 팽배하게 퍼지고 있거든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막혀있던 혈이 좀 뚫리듯이 그렇게 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저처럼 이렇게 숨죽여 있던 고민만 하고 있던 사람들이 좀 단호하게 좀 결심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 21년부터 23년이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사회의 경제의 흐름에 따르면은 이제 돈이 도니까 뭔가 돈이 돌고 네가 벌고자 하면은 노력하면 그만큼 벌 수 있다가 되지만 군대에서는 역으로 뭔가 이제 소극적인 훈련과 혹한기도 뭐 코로나니까 텐트 치지 마. 야 주둔지에서 수경해 이렇게 굉장히 사격도 최소화하고 그렇게 소극적으로 운영돼 왔다가 딱 코로나가 끝나면서부터 이제 다시 이제 야외로 이제 출동하거나 기동하거나 텐트 치고 근데 이제 그 코로나만 온전히 겪은 용사들 말고 요 과도기에 딱 있는 용사들은 이거 왜 내가 해야 되지? 간부들은 용사들한테 그걸 왜 해야 되는지 이해시켜야 되고 설득해야 되고 간부들도 이 기간에 임관한 소위나 하사들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는 기본 군생활이 이거였는데 너무 나한테 지금 갑자기 기동도 많아지고 훈련도 많아지고 이게 그러니까 군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한테는 다시 군이 정상화되고 있네 교육 훈련이 정상화되고 있네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오래 했던 기존의 군인들이나 아니면 이제 코로나 기간에 임관했던 초임 간부들한테는 지금 너무 나한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안 하던 것들이 너무 많이 하게 되고 부담이 된다라고 저도 지금 문득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럴 수 있네요. 밖에 돈은 이렇게 활발하게 돌고 있으니 네가 전역하면 이만큼 벌 수 있어도 맞지만 그게 큰 요인이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코로나 때문에 군 안에서는 어떠한 좀 변화가 있었을까 심리적으로나 내가 전역을 결심하게 되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 했는데 저도 제가 군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하거나 교육 훈련을 하거나 훈련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딱 그 과도기 코로나가 막 이제 뭐 자가격리하고 또 PCR하고 이때 입대했던 병사들이 훈련이 정상화되고 교육 훈련이 활발하게 됐을 때 그때 병사들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지도하고 컨트롤하기가 정말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의 지휘관들도 간부들을 좀 지도하기가 쉽지 않으셨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막 애들 거부하고 막 그러네 막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볼멘 소리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또 이제 간부들도 용사들을 좀 이해시키고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데 간부들 입장에서도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이런 생각들이 또 드는 그럴 수 있네. 안 하던 걸 하는 안 하던 걸 하면은 또 이제 선임 부사관이나 선임 장교들은 또 후배들을 동기부여를 하고 이게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오랫동안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훈련 물자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뿌리는 거나 전투준비 태세를 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로만 설명 듣거나 실질적으로 안 했거나 실질적으로 기동을 하지 않거나 수경지 구성을 안 하거나 이런 것들이 꽤 많았었을 거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망조가 들었습니다 지금.